병원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고 오직 산소 호흡기 소리와 간호사들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다. 21살의 리는 어머니의 병실 근처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벽등에서 나오는 옅은 노란 불빛 아래 그녀는 손에 든 작은 책에 집중하며 어머니의 병세에 대한 걱정을 억누르려 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가벼운 기침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맞은편 병실을 바라보니 마른 체구에도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노인이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분했고 감긴 눈은 피곤하고 외로워 보였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그 모습이 린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져 어머니께 드릴 물을 가지러 일어섰을 때 그녀의 시선은 다시 그를 향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은 거의 그대로였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린은 멈춰 섰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의 고독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가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린이 부드럽게 말했다. 콴 씨는 눈을 떴고 그의 시선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저는 옆 병실 환자의 가족입니다. 어르신께서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돌봐주실 분이 안 계신가요? 깊은 눈빛은 마치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고 이내 씁쓸함이 담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다들 바쁘니까 한가한 사람은 없지. 그의 말은 단순한 사실 그 이상으로 무력함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더 이상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혼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밤 내내 린은 가끔씩 그의 병실을 훔쳐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드릴 죽을 사러 가기 전 린은 다시 그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다시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뭐 도와드릴까요? 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사러 가는 길인데 어르신 것도 사다 드릴까요? 콴 씨는 젊은 여자의 제안에 잠시 멍해졌지만 그녀의 너무나 진실된 눈빛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괜찮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만 부탁하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금방 따뜻한 우유와 빵을 들고 돌아왔다. 그것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린이 말했다. 어르신 입맛을 몰라서 간단한 것만 샀는데 일단 드셔보세요. 콴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진 듯했다. 고맙네.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그날 이후 린은 콴 씨에게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병실을 지날 때마다 그가 괜찮은지 확인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차 매일 짧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린은 여전히 소박했고 자신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첫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린은 한가할 때마다 콴 씨의 병실을 찾는 것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그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따뜻한 죽이나 따뜻한 물 한 잔과 같은 간단한 것들을 가져왔다. 어르신, 죽 여기 있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의 눈은 예리했지만 피로를 감추지 못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이 늙은이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 괜히 귀찮게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어르신. 죽을 많이 끓였는데 어머니께서 다 못 드셔서 가져온 거예요. 린은 천진난만하면서도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말투로 대답했다. 콴 씨는 여전히 거절했지만 결국 린의 열정에 못 이겨 죽 그릇을 받아들었다. 처음에는 말없이 죽을 먹었고 가끔씩 린이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점차 그는 린이 찾아오는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나타나는 그녀를 보면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날 린이 가져온 죽을 다 먹은 후 그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자네는 참 착하네. 나 같은 낯선 사람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드물지.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게다가 어르신께서 여기 혼자 계신데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죠. 그날 그들 사이의 대화는 평소보다 길어졌다. 리는 그의 침대 옆의자에 앉아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하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열심히 돌봐드려야죠. 리는 말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졌다. 콴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낯선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가족이라면 누구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댈 곳은 가족이잖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네. 각자의 삶에 너무 바쁘다 보면 가족 관계는 때로 명목상으로만 남게 되지.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린과 콴 씨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소소한 일상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생각도 나누었다. 린은 콴 씨가 박식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냉담한 외면 뒤에 외로운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콴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린이 나타날 때마다 삭막했던 병실은 갑자기 밝아지는 듯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는 그가 버려지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작은 불꽃 같았다. 한 번은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들어서야 나는 때때로 낯선 사람이 가까운 사람보다 더 큰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네. 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게다가 어르신도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어르신은 제 친구예요. 그 말에 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편안한 웃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젊은 여자의 모습은 점점 더 중요해졌고 격동적인 그의 인생에서 드문 밝은 빛과 같았다. 어느 이른 아침 병원 창문을 통해 스며든 부드러운 햇살은 평소 우울했던 공간에 드문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린은 평소처럼 자신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가지고 콴 씨의 병실을 찾았다. 병실 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갑자기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린은 멈춰 섰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중년의 의사가 콴 씨의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고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콴 회장님, 저희가 그룹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 두었습니다. 즉시 우선적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린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네. 내 일은 크게 만들 필요 없어.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머뭇거렸다. 보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필요 없네. 콴 씨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고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나는 조용히 있고 싶어. 대화는 금방 끝났다. 의사는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고 린은 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고개를 돌려 무언가를 찾는 척했다. 어머니의 병실로 돌아온 후 린은 머릿속에서 궁금증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의사의 말과 콴 씨의 대답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대기업? 사무실? 그녀는 여전히 망설이면서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기로 결심했다. 콴, 병원, 대기업, 수천억 대기업 콴틴그룹의 회장 전 콴.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 그녀가 지난 알주 동안 돌봐온 그 남자. 그녀가 항상 외롭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이 병원에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왜 그에게는 가족, 비서 또는 돌봐줄 사람들이 없는 것일까?
그날 저녁 어머니 곁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리는 계속 생각했다. 그녀는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왜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걸까? 왜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걸까? 다음 날 관 씨를 다시 만났을 때 리는 이전처럼 평범한 눈빛을 유지할 수 없었다.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관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무슨 일 있나? 오늘따라 좀 달라 보이는데. 그가 평소처럼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리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어서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진실을 알게 된 후 관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언론에 보도된 그의 모습과 정보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대기업의 회장인데 왜 이곳에 혼자 있기를 선택했을까? 혹시 그가 어떤 아픔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어쨌든 그녀는 처음 만났던 날처럼 그와 소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관 씨의 신분을 알게 된 후 리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지만 모든 것을 예전처럼 유지하기로 결심했고 여전히 자연스럽게 그를 돌보고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든 간에 자신이 아는 관 씨는 여전히 외로운 사람이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아침 리는 평소처럼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갔다. 그녀는 관 씨의 병실에 들어섰고 여느 날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닭죽을 끓였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죽 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관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이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린. 괜찮아요, 어르신. 어머니 것도 끓였는데 남아서 어르신께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관 씨는 희미하게 웃었고 드물지만 따뜻함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죽 그릇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점차 그들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리는 여전히 천진난만했고 그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힘든 시간들, 그리고 어머니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떻게 애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향했다.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신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어머니가 곁에 계시는 한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관 씨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고 그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강인함의 모습을 그녀에게서 보았다. 어르신은 어떠세요? 린이 물었고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관 씨는 머뭇거렸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다들 바쁘지.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낯선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단다. 이해야. 어르신과 함께 있으면 진짜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단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젊어진 기분이야. 그날 관 씨는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싶다고 말했다. 리는 흔쾌히 그의 손을 잡고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맑은 공기와 은은한 꽃향기가 모든 근심을 잊게 해주었다. 리는 걸으면서 그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 자신이 품고 있었지만 아직 실현하지 못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작은 서점을 여는 게 꿈이었어요. 린이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 멀다는 걸 알아요. 네가 충분한 결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꿈도 멀지 않아. 관 씨가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때로는 작은 기회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 린의 이야기는 마치 신선한 바람처럼 관 씨의 마음에 불어와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린을 보며 관 씨는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오해하거나 그들의 나이와 지위의 차이 때문에 부담을 느낄까봐 말하지 않았다. 린은 여전히 천진난만했고 관 씨의 눈에 자신이 그저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도록 도와주는 빛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병원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다. 멀리 서리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여자와 키가 크고 세련된 남자가 관 씨의 병실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듣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저희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어요. 회사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관 씨의 딸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책망하듯 울려 퍼졌다. 린은 감히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숨어서 이야기를 들었다. 병실 안에서 관 씨는 베개의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조금 피곤해 보였다. 그냥 가벼운 통증일 뿐이야. 별일 아니야. 함께 온 남자인 흥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귀찮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럼 그동안 누가 아버지를 돌봐드린 거죠? 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딸투는 탁자 위에 놓인 따뜻한 수건 그리고 여성스러운 필체로 메모가 적힌 작은 책 등 이상한 징후를 재빨리 알아차렸다. 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즉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바로 그때 린은 평소처럼 관 씨에게 줄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무심코 다가왔다. 그녀를 보자마자 훈과 투는 즉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당신 누구야? 투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돌봐온 사람이 맞죠? 네, 저는 그저 맞은편 병실 환자의 가족일 뿐이에요. 어르신께서 여기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투는 비웃었고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 젊고 예쁜 여자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처럼 부유한 노인을 돌봐준다니. 말하지 않아도 뭘 원하는지 알겠네. 투, 관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린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녀는 좋은 사람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흥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심한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 저 여자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여자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린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상처받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저 어르신께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 마음? 투는 비웃었다. 말은 잘하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 누구도 나쁜 목적으로 아버지께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관 씨는 두 자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돈만 본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희는 왜 아버지가 낯선 사람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아버지, 저희는 그저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것뿐이에요. 흥이 반박했다.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버지를 보호하는 것이냐? 관 씨가 강조했다. 병실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정중히 인사한 후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뒤에서 관 씨가 그녀를 불렀지만 린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일이 진정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관 씨와 그의 가족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린은 긴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고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뒤에서 관 씨는 가만히 서서 오랫동안 고독했던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준 젊은 여자의 작은 모습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린이 떠난 이후 콴 씨의 병실은 그 어느 때보다 썰렁해졌다. 그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고 식사도 거부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올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놔두세요. 훈과 투는 이전보다 자주 병원을 찾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콴 씨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들이 말을 걸어도 그는 그저 짧게 대답하거나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린이 남긴 거대한 빈자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콴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기침이 잦아졌으며 그의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의사는 훈과 투에게 그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그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콴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지쳐 보였고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아버지, 뭐라도 드셔야 해요. 괜찮다. 콴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입맛이 없구나. 아버지, 이렇게 계속 계시면 안 돼요. 스스로를 망치고 계신 거예요. 투는 큰 소리로 말했지만 이내 멈칫했다. 훈이 들어왔고 이런 상태의 아버지를 보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생각했다. 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틀렸어. 투는 침묵했고 그녀의 눈은 점차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린의 부재가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했다. 다음 날 오후 훈과 투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콴 씨는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다 실신했다. 소리를 듣고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의사를 불렀다. 그들은 그의 탁자 위에서 휴대폰을 발견했고 긴급 연락처 목록에는 오직 린의 전화번호만 저장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그분의 자녀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데 이 번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전화는 즉시 연결되었다. 린은 집에 있는 동안 전화를 받았다. 콴 씨가 실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콴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가냘프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콴 씨는 눈을 떴고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린, 왔구나.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린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이후 린은 병원에 남아 콴 씨를 돌보았다. 그녀는 이전처럼 그를 정성껏 돌보았고 식사 하나하나, 약 하나하나 모두 세심하게 준비했다. 그들은 린이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 번은 훈이린이 콴 씨의 손을 닦아주고 있을 때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가만히 서서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린 씨,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린 씨를 의심해서 잘못했습니다. 훈 씨, 저는 그저 어르신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투도 들어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버지는 린 씨가 곁에 계신 후로 많이 변하셨어요. 점차 훈과 투는 린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린이 콴 씨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차 받아들였고 그것은 지위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행복을 그녀가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다. 희미한 오후 햇살 속에서 린은 침대 옆에 앉아 콴 씨의 손을 꼭 잡았다. 폭풍은 점차 잦아들고 있었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훈과 투는 린이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본 후 이 젊은 여자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콴 씨를 돌보았다. 어느 날 아침, 투는 병원의 작은 정원에서 린을 찾아왔다. 그녀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 같은 의심이 없었다. 린은 돌아보았고 조금 놀란 듯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린 씨에 대해 오해했고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해요. 만약 린 씨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날 오후 콴 씨의 온 가족이 그의 병실에 모였다. 훈과 투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그저 아버지가 행복하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만약 린이 아버지께 기쁨을 되찾아준 사람이라면 저희는 지지할 거예요. 콴 씨는 두 자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동이 어렸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는 마침내 가족으로부터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주일 후 콴 씨의 건강이 더 안정되자 그는 작은 가족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조명이 방안을 가득 채웠고 친밀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콴 씨와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다. 마지막 장면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린과 콴 씨는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미소 지었고 사랑과 공감이 모든 장벽을 극복하는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우리가 방금 경험한 이야기는 사랑과 이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출신, 나이 또는 환경이 다르더라도 진심 어린 감정만 있다면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나눔, 공감, 희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새로운 빛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를 응원해 주세요. 이곳은 삶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긍정과 사랑을 전파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영혼에 따뜻한 불꽃을 피워올리는 새로운 빛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